자, 이번에는 JPEG에서 두 테이블 간에 그 연관관계를 설정할 때 그 패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사용자 정보가 있죠. 하이드 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요 사용자와 보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요 사용자 테이블, 바로 요 유저 클래스에서 이 보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원투맨이나 매니투매니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캐스케이드와 올펀 리무브를 통해서 그 요 보드에 대한 어떤 데이터 처리도 같이 해줬었죠. 자, 요 부분은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패치라는 옵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기존의 옵션은 이렇게 주석 처리해서 다시 그 비활성화 시켜줬고요. 자, 이번에는 이 패치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이 이렇게 레이지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치 타입 보시면 이거와 레이지 그 두 개의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사용자 조회 시에 요 보드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죠. 이렇게 데이터를 같이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올 거냐, 그거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하면 요 사용자 클래스를 정보를 가져올 때 같이 요 보드까지 가져오고요. 레이지를 하게 되면 요 보드를 사용할 때 그때 요 데이터가 조회를 하게 됩니다. 요 데이터를. 그래서 기본 값은 레이지예요. 저희가 이 JPEG 옵션을 보면 원투원, 매니투원,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 기본 값이 원으로 끝나는 거는 기본 값이 이거가 기본 값이 되고요. 매니로 끝나는 거는 기본 값이 그 레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본 값이 다른지 생각을 해보면 이 원으로 끝나는 거는 그 요거와 연관된 그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가 그 하나의 행만 있다는 게 보장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함께 이 데이터를 조회해 와도 성능상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 하지만 이렇게 그 매니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자, 만약에 이 코드 내에서 이 보드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굉장히 좀 성능상에 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니로 끝나는 거는 레이지다. 원으로 끝나는 거는 이거가 기본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그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 매니 투 매니로 조인된 거는 저희가 이 포스트맨에서 한번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뭐 이 상태에서 한번 그럼 조회를 해보죠. 그 유저 API 컨트롤러. 자, 여기서 get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저의 이 아이디를 호출을 하면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나오죠. 유저 테이블의 이 데이터를 보면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사용자, 이 길동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ocalhost API의 users의 3 그래서 엔터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왔죠. 자, 지금은 권한과 사용자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권한은 지금은 표시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JSON 이거노 하면은 그 데이터가 표시가 되질 않죠. 컨트롤 F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기동 중인데,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왔죠. 사용자 그 권한은 나오지 않고, 자, 요 보드만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쿼리인데요. 그 쿼리가 이렇게
그 한 줄로 표시되기 때문에 좀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 프리티 SQL 뭐 이런 식으로 스프링 부트에 프리티 SQL을 검색을 해보면 저 SQL을 뭐 포맷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설정을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저런 키워드 비슷하게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요렇게 지금 쿼리가 나오는 이유도 저희가 요 로깅 옵션을 다 줬기 때문이죠. 자, 이 org의 뭐 하이버네이트 SQL, org의 하이버네이트 SQL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쿼리가 출력되도록 요거를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한번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포맷 SQL까지 같이 해서 추가를 해줬고요. 컨트롤 F5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 로고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해서 클리어 올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SQL이 좀 보기 좋게 출력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근데 그 사용자를 조회를 했는데 자, 지금 SQL이 자, 이렇게 총 2개가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조회는 하나 했는데 지금 SQL 2개죠. 그래서 뭐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 사용자 테이블의 정보를 먼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보드 바로 이 보드죠. 이 보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 보드 테이블을 다시 한번 조회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옵션을 레이즈로 줬죠. 자, 레이즈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용자 정보만 가져왔다가 바로 이 유저 API 컨트롤러에서 그래서 리턴을 딱 해줄 때 리턴을 하면은 이제 제이슨으로 변환을 해서 포스트맨에서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 그 정보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보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제이슨 타입으로 그 변환을 할 때 그때 이제 보드 그 정보죠. 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회를 해온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도 제이슨 이그노어해서 이 보드 정보도 넘겨주지 않는다 할 때는 저 SQL이 하나만 출력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동 로그는 지우고요. 다시 한번 호출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이 보드가 필요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필요 없는 데이터는 조회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능상에 이점이 있겠죠. 지금은 뭐 데이터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상관이 없지만 이 뭐 데이터가 막 10,000개, 뭐 10만 개,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겠죠. 자,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 이거로 바꾸게 되면 자, 보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바로 요 find by 해서 이 사용자 그 클래스만 가져올 때도 그 저 보드가 같이 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드 그 정보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번에는 조인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 테이블과 이 보드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가 그 같이 조회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SQL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JPA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이 쿼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이런 메시지들 자, 이런 식으로 이 로그가 출력되도록 옵션을 설정을 해서 그 성능상의 문제는 없는지 자, 이런 거를 확인을 해 가면서 설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와 레이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데이터로 이렇게 조인이 걸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지우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조회를 하죠. 이렇게 전체 사용자 정보를 조회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저 API 컨트롤러에 바로 이 all 메소드죠. 그래서 find all을 해서 자, 이 로그를 지우고 다시 한번 find all을 호출을 해보면 자, 이렇게 지금 SQL이 총 3개가 출력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용자를 먼저 조회를 해오고, 그리고 그 사용자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 유저 그 1이죠. 자, 바인딩 파라미터 1을 안에 15로 이렇게 아이디가 15인 거, 그리고 아이디가 3인 거, 바로 이 유저 아이디죠. 유저 아이디가 총 유저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유저에 해당하는 보드 테이블을 2번 조회를 하고, 그리고 그 유저 테이블 전체 데이터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SQL이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유저가 100명 있으면 SQL이 100개가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유저 데이터까지 해서 총 101개의 SQL이 호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용자 건수에 따라서 그 건수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지금 SQL이 여러 번 출력되는 걸 이제 n 플러스 1 문제다, 이렇게 n 플러스 1 프로블럼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성능에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은 지금 이 find all을 이렇게 변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저 클래스에서 이거를 레이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뭐 코드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호출을 해보면, 자, 동일한 결과죠. 자, 근데 이 쿼리를 보면, 자, 지금 쿼리가 하나만 호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실제로는 이 보드 정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요 유저스를 호출을 할 때 아까는 이거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호출을 해서 유저스의 이 보드에 다 데이터를 담았었는데, 이번엔 이제 레이지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자, 요 보드 데이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쿼리를 하나만 호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유저의 보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도 실제로는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사이즈 같은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이 데이터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자, 컨트롤 F4로 다시 한번 빌드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게 되면, 자, 처음에는 아까 전에는 총 3개였죠. 이거로 했을 땐 3개였는데, 이렇게 지금 호출을 하게 되면, 이번엔 두 개의 SQL이 호출이 됐어요. 그래서 사용자를 먼저 조회를 해오고요. 이제 이 사이즈를 호출을 할 때, 그때 이제 요렇게 요 사이즈, 요 보드죠. 첫 번째 유저에 해당하는 그 보드에 대한 정보를 요때 가져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로그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지금 그 롬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rf4j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로그라는 그 변수를 사용을 해서 로그를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버그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이즈 호출 전, 그리고 호출 후, 그리고 자, 이 사이즈는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꺾인 가로 2개를 하게 되면, 자, 이 첫 번째 파라미터의 정보가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서 이 패키지명, 바로 이 패키지죠. 지금 com.gatcoder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패키지를, 자, 이렇게 지금 로깅 레벨에 com. 자, 이렇게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서 이런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 패키지의 이 디버그 레벨로 로그를 찍어라,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트레이스나 다른 값으로 바꿔도 되는데 지금 일단 디버그 레벨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로그가 지금 디버그이기 때문에 로그가 찍히겠죠. 자, 요런 방법은 뭐 구글링을 해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문서들을 참고해서 설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요. 한번 데이터를 조회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호출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먼저 이 사용자 정보죠. 이렇게 사용자 정보를 먼저 호출을 해서 조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그리고 호출 전이라는 로그가 이렇게 찍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사이즈를 호출을 할 때 이때 이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결과는 5다. 그리고 호출 후에는 이렇게 호출 후라는 로그가 찍힌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요 보드가 사용될 때 바로 그 사용자의 데이터만 조회를 해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렇게 레이지 설정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저거를 조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좀 유용한 방법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프링 홈페이지에서 스프링 데이터 여기서 이제 JPA 가면 이렇게 지금 뭐 현재 버전의 그 레퍼런스 도큐먼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엔티티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엔티티 그래프에 그 어트리뷰트 패스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 레파지토리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유저 레파지토리 자, 지금 요 find all은 여기선 보이지 않죠? 자, 뭐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해줘도 되고 util이죠. 뭐 새롭게 메소드 명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엔티티 그래프를 요 멤버스로 주고 있는데요. 요 어트리뷰트 패스는 그 유저의 바로 요 보드 이 메소드 그 변수명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요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번에는 데이터가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조인이 처리가 돼서 조회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클래스가 유저 클래스에 제이슨 이그노어를 주고 있는데요. 요거를 없애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모든 사용자가 조회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길동2도 있고요. 길동2의 보드도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 그리고 길동이라는 사용자도 이렇게 작성한 게시글을 조회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원래 레이지로 했을 때는 여기 API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호출을 할 때, get 사이즈나 뭐 요 안에 있는 어떤 get 필드를 호출을 할 때 그때 조회가 되는데 이렇게 엔티티 그래프를 이용한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런 어떤 패치 타입들 자, 요런 패치 타입이 다 무시가 되는 거죠. 무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find all을 호출할 때 그냥 여기서 한 번에 조인이 일어나서 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요 패치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가 조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데이터 조회 중에 이런 n+1 문제가 생겨서 성능상 이슈가 발생을 할 때는 이렇게 엔티티 그래프라는 어노테이션 이용해서 이 여러 개의 그 쿼리가 발생하지 않고 하나의 조인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